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어 박쌤입니다. 자,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기본 소양에서 중간평가 필기시험 견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통합 정보망에 들어가면 자료실이 있어요. 자료실 검색창에 글씨를 써야 되겠죠. 여기다가 기본 소양이라고 쳐서 검색을 하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샘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제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사회통합 정보망에 들어가서 자료실에 기본 소양 치면 자, 중간평가 필기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 자료를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문제를 풀어본 후에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면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정답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공부하는 것은 좀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꼭 풀어보고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함께 설명을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먼저 중간 평가를 볼 때 처음에는 어휘 문제부터 나오겠죠. 어휘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소화제, 소화제라는 것은 배가 부르죠. 그래서 배가 불러서 속이 더부룩하다. 이 소화가 안 되다. 소화가 안 돼서 먹는 약, 소화제. 해열제, 자, 열이 났을 때 열을 내리는 약, 해열제. 진통제, 통은 고통, 아프다라는 거야. 아픈 것을 진정시키는 이거는 약, 이런 거예요. 자, 감기에 걸렸을 때 먹는 약, 감기약. 자, 그럼 두통은 뭘까요? 머리 아프는 것을 두통, 치통, 이가 아픕니다. 이. 그럴 때 아픈 것을, 자, 아픈 고통을 진정시켜주는 약을 뭐라고 한다? 진통제라고 합니다. 다음 2번. 같은 반 친구가 내일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오늘 친구들이 무엇을 해주기로 했다. 자, 우리가 친구와 헤어지다. 헤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죠? 이별하다. 그래서, 자, 이별하는데 송은, 이거는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는 뭐죠? 회, 모임이란 뜻이죠. 자, 이별을 보내주다. 헤어지면서 친구에게 모임을 해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송별회라고 합니다. 자, 송년회. 자, 송은 방금 전에 제가 보내다라는 말 했어요. 보내다. 뭘 보낼까요? 1년을 보내다. 그래서 송년회라는 것 1년을 보내다. 그래서 언제죠? 12월에 송년회를 많이 합니다. 반상회. 자, 우리 마을의 각 반끼리 상의를 하는 모임. 그래서 아파트 같은데 지역에 아파트나 동네에 이장님이 있고 반장님 있잖아요. 그래서 자, 각 마을 단위로 상의를 하다, 회의를 하다. 이거를 반상회라고 합니다. 동창회, 동은 같다. 같은 학교를,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을 나온
친구들끼리 모임을 동창회라고 합니다. 다른 것도 뜻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능통하다. 능통하다는 것은 뭐랄까요? 잘하다. 그죠? 무엇을 잘하다? 소통하는 능력이 좋다. 그래서 외국어를 잘하다. 능통하다. 상냥하다. 친절하다. 이런 뜻이고요. 꼼꼼하다. 빈틈이 없다. 자, 활발하다는 어떻게 할까요? 생기가 있고 힘차다. 그래서 성격이 활발하다. 우리가 요즘에 그 MBTI에서 E라고 말하죠. 외향형의 사람들을 우린 뭐라고 한다? 활발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회사에서 영어와 중국어의 땡땡 사람을 찾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는 사람. 그러면 능통한 사람. 1번이겠죠. 자, 다음 4번. 자, 절대로. 자, 절대로 안 돼. 이럴 때 있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뜻이고요. 차라리. 자, 차라리는 오히려. 그런데 자, 차라리라는 말은 같이 쓰는 거 있어요. 뭐뭐는이 차라리 뭐뭐는 게 낫다. 요거는 같이 오는 문법 외우시고요. 자, 아무리는 어떤 정도가 매우 심할 때 쓰는데요. 아무리하고도 같이 오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 같이 쓰는 친구는 아무리, 도, 이 표현이랑 같이 잘 오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어야 하다. 어야 하다. 이런 표현도 같이. 자, 자주 쓰는 문법들은 그냥 같이 외우면 더 좋습니다. 자, 도대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놀람, 그 다음에, 걱정, 이럴 때 쓰는데요. 도대체는 의문문하고 같이 씁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의문문과 같이 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손해를 보면서 회사를 운영하느니 회사를 정리하고 취직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여기 있네요. 뭐뭐느니 차라리 뭐뭐는 게 낫다. 자, 같이 오는 문법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5번. 밑줄 친 부분과 가장 비슷한 거. 자, 비슷한 거라는 것은 바꾸어 쓸 수 있다. 쓸 수 있는 것. 어휘를 찾아야 되겠죠.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인터넷에서 찾으면 된다. 자, 우리 인터넷에서 찾다. 다른 말로 인터넷에서, 그렇죠. 검색하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 이렇게 네모난 데다가 여기다 입력하는 책 있죠. 입력을 이거 이름을 우리 검색하는 창. 창은 창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검색하다, 찾다. 자, 작성하다는 것은 쓰다, 정리하다. 정리하다는 것은 뭔가 어지러지다. 어지러진 것을 어떻다 질서 있게 하다.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책상에 책을 정리하다. 자, 보기 좋게 정리하다. 유출하다. 유출하다는 것은 빠져나가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죠. 개인 정보 유출. 그럼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어휘 뜻은 비슷한 말과 반대말을 조금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이 계속 따라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 낯선 사람. 자, 이 낯이라는 것은 얼굴이란 뜻이에요. 선는 설다. 설다라는 것은 안 있다가 돼요. 안 있다. 있지 않았다. 얼굴이 있지 않았다. 그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얼굴이 있지 않았다. 그것은 반대로 난 저 사람을 잘 모른다. 자, 그럼 익숙하다의 반대말을 낯설다. 그건 반대예요. 안 익었다, 익었다, 익숙하다. 그래서 아, 저 사람 많이 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잘 알다 이렇게 쓰겠죠. 낯설다, 익숙하다 반대고요. 무섭다. 무섭다는 설명 안 해도 알죠? 비슷한 표현은 조금 더 두렵다 이렇게 쓸게요. 어렵다, 힘들다 뭐 비슷한 말을 써 놓을게요. 자, 그러면 낯설다는 것은 모르다. 모르는 얼굴, 모르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7번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다. 양육하다는 것은 보살피고 돌보다. 보살피고 돌보다 이런 뜻이에요. 양육하는 태도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한다. 자, 키우다. 키우다가 바로 보살피고 돌보아 기르다. 그래서 키우다, 기르다, 양육하다. 자, 기르다라는 말은 동물에게도 많이 쓰죠. 강아지를 기르다, 고양이를 기르다. 키우다처럼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점점 키우다, 다르면 자, 세우는 것은 이게 세로로 세우다 이런 뜻도 있고요. 뭐 만들다, 똑바로 세우다 이것도 있고요. 가끔 택시를 세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 가지 뜻으로 씁니다. 성장하다, 잘하다 이런 뜻이고요. 설계하다, 그리다. 자, 이처럼 쉬운 어휘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육하다는 것은 키우다라는 것과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여보, 오늘 좀 일찍 들어오세요. 라고 부탁했죠. 알았어요. 회사 마치고 바로 뭐라고요? 들어올게요. 뭐뭐할게요. 약속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네, 정답은 1번. 자, 아야 돼요. 이것은 뭐 보통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거죠. 들어온 적이 없다? 없는 거고요. 자, 뭐 먹을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 선생님, 일찍 올게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처럼 다른 사람과는 약속, 스스로에게는 뭐 다짐 정도 되겠죠. 9번. 눈이 왜 그렇게 빨개요? 깜빡 잊고 어제 렌즈를 우리는 보통 안경을 끼다라고 하는데 안경 말고 눈 안에 또 렌즈를 끼다 합니다. 끼다라는 동사를 쓰는데 잤어요. 어떻게 해요? 자, 안경은 끼다 해서 벗다가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렌즈는 끼다 빼다가 되겠죠. 안 뺀 거예요. 그죠? 깜빡 잊고 자, 어떻게 해요? 그냥 잤어요. 그랬지. 자, 자, 을겸은 두 가지 동사를 할 때, 동시에 할 때 쓰는 거고요. 을까봐, 이거는 걱정할 때 쓰는 문법이고요. 낀 채로, 은채로, 어떠한 상태가 지속되다.
즉, 그대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대로. 낄 정도로, 뭐뭐일 정도는 낄 만큼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자, 안경을 끼고 그 상태로 그대로, 낀 채로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다음 10번. 한국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10년을 땡땡땡. 그러니까 잘하지요. 자, 당연히, 자, 자나요는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확인. 자, 모르는 사람에겐 쓸 수 없습니다. 맞아요. 제가 한국에서 1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지요. 아, 그럼 처음 보는 사람 아니죠? 친한 사람은 당연히 알아요. 알고 있는 사람을 확인할 때 쓴다. 또 하나는 자나요는 그 가벼운 부정? 아이가 똑똑하지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진짜가 아니라 뭐죠? 약간 겸손의 뜻도 있습니다. 뭐뭐을만 해요. 괜찮다. 이 정도. 아주 첫 번째,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두 번째는 된다. 괜찮다의 뜻 있고요. 아도, 어도 되다. 자, 이것은 허락을 뜻하는 거고요. 뭐뭐을 걸 그랬다. 뭐뭐을 걸 그랬다. 후회를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1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11번. 자, 메이 씨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땡땡땡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건강만큼. 자, 건강만큼, 건강, 뭐뭐만큼, 뭐뭐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이든지. 자, 이든지는, 다 괜찮다. 괜찮다라는 뜻이 듭니다. 어느 것도 괜찮다. 자, 건강조차. 조차 뒤에는 부정적인 뜻이 나옵니다. 자주 쓰는 뭐뭐까지, 뭐뭐 도왔지만, 조차가 가장 어떻다? 최악, 안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뭐까지는 최악의 것을 나타낼 때 합니다. 부정적인 뜻이에요. 뒤에 부정적인 거죠. 뭐뭐이야말로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설명하는 것보다 강조할 때도 쓰고요. 자, 앞에 명사를 최고의 것으로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건강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최고의 것. 얘는 최악의 것.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장과 뜻이 같은 것을 고르시오. 사람들은 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한다. 자, 아무리 비싸도, 자, 그러니까 아무리란 부사는 아도 같이 쓴다 했죠? 좋은 물건을 사야 한다, 생각한다. 사람들은 값을 서로 비교해서 싼 것을 산다, 비싼 것이 더 좋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값이 싼 것보다 비싼 것이 더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한다. 그쵸? 싼 것보다 비싸면 비쌀수록 비싼 것이 더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한다. 네, 3번입니다. 다음 13번. 투표가 모두 끝나고 막 개표를 시작하려던 참이다. 뭐뭐 으려던 참이다는 미래를 나타내는데요. 아주 가까운 미래를 나타냅니다. 왜? 막이라는 표현은 곧, 바로, 금방,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어떤 일을 해야 돼. 뭐뭐려던 참이다. 아주 가까운 미래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투표가 모두 끝나고 개표를 시작하려고 한다. 뭐뭐 으려고 하다.
자,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합니다. 이거는 좀 짧은 미래는 아니고 좀 그래도 좀 긴 거겠죠? 자, 뭐뭐을 거예요. 이 표현과 같이 씁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질 리가 없다. 절대로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떨어질 리가 없다. 그럼 안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붙는다. 아니죠.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 했는데 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자,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 어떤 표현이 맞는지 알죠? 2번과 4번을 비교한 후에. 그렇죠. 했는데 떨어질 리가 없어. 했으니까 떨어지지 않는다. 같은 뜻입니다. 자, 다음 15번과 16번.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기억에 가장 알맞은 거 어떤 단어 들어갈지 볼게요. 에릭 씨, 요즘 한국어 교육 방송을 보면서 공부한다면서요? 자, 아는 사실을 확인할 때 질문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요. 작은 거라도 하나 살까 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방송을 볼 수, 땡땡땡,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더니 표현은 어땠죠? 과거의 표현이고요. 자, 대신 1인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용 없고 다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뭐뭐도록. 자, 뭐뭐도록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목적이나 방향. 자, 우리 친구들 많이 하죠.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도록 하다라는 표현이 같습니다. 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 되죠? 자, 여기는 있다니까, 자, 있다고 하니까를 줄인 거예요. 으니까, 이유죠. 있는데도, 자, 도가 오면 반대 뜻이 있어요. 방송을 볼 수 있는데도 못 봤다. 이건 안 되겠죠. 그래.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 자, 방송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있으니까인데, 뭐뭐다고 하다. 간접 표현이죠. 들은 내용을 전할 때 사용합니다. 뭐뭐다고 하다. 근데 뭐뭐다고 하니까 있다고 하니까를 줄여서 있다니까로 줄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자, 니은에 알맞은 것은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미 많이 공부했을 텐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미 배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죠? 생방송. 생방송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하는 방송이에요. 하는 방송. 재방송. 재자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방송합니다. 다시 방송하는 걸 볼 수 있죠. 중계 방송은 자, 두 군데에서 연결해서 직접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연결해서 방송해 주는 걸 중계 방송. 뭐 뉴스는 그렇죠. 자, 이미 배운 내용이라 했잖아.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재방송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17번, 18번 문제. 자, 보겠습니다. 오늘 출근하다가 앞차와 접촉사고가 나다. 회사에 늦었다. 어떤 거죠? 접촉사가 나는 중에. 자, 여기에 글자가 생략됐다. 도중에.
중간에 이런 뜻이에요. 중간에 회사에 늦었다 안 되죠? 나는 김에 뭐뭐는 김에 자 마트에 가는 김에 내 우유도 사다 줘. 어떤 하나의 동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다른 동사가 추가가 된다. 자, 원래 두 개 사는 거 아니죠? 자, 나 우유 사러 갈게. 가는 김에 하나 더 하는 것을 뜻하고요. 뭐뭐더라도, 자, 사고가 나더라도, 어째요? 늦어요? 안 늦어요? 반대의 뜻이 나옵니다. 회사에 일찍 도착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뭐뭐는 바람에, 자, 이거는 부정적인 뜻을 나타냅니다. 회사에 늦었다. 접촉사고가 나는 바람에, 자, 어때요? 회사에 늦었다. 이 표현 들어갈 수 있고요. 사고가 났자 나는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했다. 경찰은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앞차 주인과 나는 사고 처리 비용을 반반씩 내기로 결정했다.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함께 결정했다.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한다? 합의. 합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의견이 합쳐지다. 합하다. 그래서 둘이 의견을 합해서 결정했다. 이 뜻이고요. 피해라는 것은 어쨌든 어떤 일에 손해를 보는 거죠. 손해를 본 사람을 피해자라고 말했죠. 타기는 어떻게 했죠? 잘못을 어떻게 해요? 남을 속여서 돈을 빌려가던가 안 갖거나 하겠죠. 납치는 어떻게 했죠? 끌고 가다. 끌고 가. 그래서 아이들이 납치됐다. 아이들을 끌고 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19번에서 20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상 중간평가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토픽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래도 일단 샘플 문제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대로 말할 때 다와 나가 있죠. 다와 나 중에서 어느 게 첫 번째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접속사는 처음으로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현대 사회는 신용사회에다가 첫 번째고요. 자, 사회가 나왔어요. 요 내용이 또 나와야 돼요. 세계 대부분의 곳에서 현금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사회인 것이다. 자, 사회에 대해 설명했죠. 그럼 여기가 2번. 자, 그러면 어떻게죠? 반대로. 하지만 신용카드의 사용은 당장에 돈이 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중심 생각 고를 때 따라서 뒤에 있는 문장은 중심 생각이다. 이거는 좀 뒤에 나온다. 적절한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자신의 신용을 지키면서 경제 활동에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순서는 다가 라나. 자, 순서대로 보면요. 네 번째 이 부분이 중심 문장이 됩니다. 자, 우리가 중심 문장은 대부분의 첫 번째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마지막 줄에 그 이야기의 중심 내용이 숨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20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했으면 두 집안의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한다. 부모님의 결혼 허락을 받은 후에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된다. 보통 신부 집에서 결혼 날짜를 잡는다. 함께 살 신혼집은 신랑이 구하고
신부는 예단과 혼수를 준비한다. 결혼식장도 잡고 시계나 반지 등 신랑과 신부를 위한 예물도 준비하고 청첩장도 돌리는 등 결혼식 전에 할 일이 아주 많다. 자, 결혼식 준비하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같은 것 고르세요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면요. 1번 문제를 읽습니다. 결혼 후에 예물 준비한다. 읽고요. 여기 문장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볼까요? 예물을 준비한다. 어디 있네요? 예단과 예물을 준비한다. 예물도 준비한다. 언제예요? 결혼식 후에? 언제? 결혼식 전에예요. 틀렸죠. 틀린 문장 찾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집과 예단, 혼수는 신랑이 준비한다. 신랑이 집을 구하고요. 신부가 예단 혼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집은 신랑, 예단 혼수는 신부. 둘라고 썼네요. 여기 틀렸고요. 결혼 날짜는 보통 신부 집에서 한다. 보통 신부 집에서 결혼 날짜를 잡는다. 맞네요. 결혼한 후에 두 집안의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한다. 결혼 후가 아니라 결혼 전에 합니다. 자, 이렇게 틀린 것을 밑줄 그으면서 좀 찾아보시고요. 자, 정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같은 것 고르세요는 같은 것 고르지 마시고요. 문장에서 틀린 것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네요. 자, 중심 문장은 어디 있다 그랬죠? 처음이나 맨 마지막에 있다. 그 부분을 잘 보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공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 첫째, 버스 정류소와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한다. 둘째,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에는 작은 소리로 통화를 해야 하며 음악을 들을 때는 꼭 이어폰을 꽂고 들어야 한다. 셋째,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경우에는 뛰어다니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갈 때는 반드시 목줄을 매야 하며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바로바로 치워야 한다. 자, 읽어봤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마지막까지 나왔죠. 그러면 중심 내용은 첫 번째 줄에 있겠죠. 자, 현대사에서 어딜까요? 이게 중심 생각이죠. 공공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어딜까요? 중심 내용은 이렇게 찾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인데요. 우리 틀린 거 찾겠습니다. 애완견을 데리고 공공장소에 가면 안 된다.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갈 때는 반드시 데리고 가도 돼요. 목줄을 하면 되니까. 네, 틀렸고요.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된다. 자, 버스 종류소와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일단 공공장소에서는 피우면 안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하지 않도록 한다. 자, 공공장소에서 작은 소리로 통하다. 작은 소리로 통하다는 것은 큰 소리로 통하지 않는다. 맞겠죠? 아이들이 공공장소에 가지 않도록 한다. 공공장소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경우 뛰어다니지 않도록 한다. 왜 안 데려가요? 데려가야죠. 틀렸죠. 자, 이렇게 틀린 문장을 찾으면 정답이 조금 더 쉽게 보입니다. 자, 다음 제시된 표현을 한 문장으로 만든 것 중 알맞은 거. 하나, 둘, 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야 되니까
우리는 어디를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 이 부분과 하니까, 해봐야 하는 데다가. 자,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겠죠? 자,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 한국어 시험을 봐야 한다. 정신없다. 자, 그럼 모두 다 하겠죠. 바빠서 한국어 시험을 봐야 하니까 바쁠까봐 어서는 원인과 결과인데요. 아니고요. 바쁠까봐 걱정, 바쁜 데다가 자, 이거는 어떤 추가란 뜻이 있죠. 이걸 바꿔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바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다는 거죠. 한국어 시험을 봐야 해서 정신이 없다. 자, 맞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4번. 그 영화는 내용이 재미있다, 배우가 연기를 못하다, 인기가 별로 없다. 자, 재미있다와 연기를 못하다가 앞과 뒤가 반대의 뜻이에요. 자, 있는데도. 자, 네 개 중에 재밌고 연기를 못하다. 못하는 바람에. 요 부분만 보면 되는데요. 자, 그럼, 뭐뭐는 한은 앞이 뒤의 내용에 어떤 조건이나 재미있는 한 배우가 연기를 잘할 것이다. 자, 앞이 뒤에 어떤 내용의 조건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과 4번은 안 되고요. 자, 이거는 X. 그럼 2번과 4번 중에 정답이 있겠죠. 재미있는데도 배우가 연기를 못하길래 인기가 별로 없다. 재미있는데도 배우가 연기를 못하는 바람에 인기가 별로 없다. 정답 나왔죠? 다음은 25번, 26번 아래의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시오. 여기 있는 문제는요, 한국 문화와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지금은 여기에는 한국 문화 문제가 두 문제밖에 없지만, 실제로 중간평가를 볼 때는요, 한국 문화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단원의 맨 마지막 장에 있는 문화 단원을 꼭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별한 날과 그 날의 대표적인 음식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자, 동지에 팥죽 먹는다. 동지는 겨울이죠. 그래서 밤이 길이가 가장 긴 날. 그래서 캄캄하다. 그래서 밤에 팥죽 9그릇을 먹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밤이 길다. 팥죽을 먹으면 어떤 거 있죠? 나쁜 잡기를 물리치고 집안이 편하게 된다. 붉은색은 잡기를 물리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고요.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송편을 먹습니다.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습니다. 한국은 생일날 미역국 꼭 먹어요. 자, 100일. 100일은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 되는 날 잔치를 합니다. 100일 잔치. 그래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라고 흰색 떡을 해줍니다. 그 떡 이름이 백설기입니다. 자, 오곡밥은 뭘까요? 오곡밥은 5개, 5에 곡식을 넣은 밥. 오곡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월대보름에 먹습니다. 정월대보름은 언제일까요? 음력 1월 15일을 뜻합니다. 틀린 거, 잘못 짝지어진 것은 4번입니다. 26번, 다음 중 호칭어를 잘못 사용한 사람은 1번, 엘레나 부인은 옆집에 사는 3살 많은 여자를 부를 때 언니라고 부른다. 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언니, 남자는 오빠. 이렇게 부르죠. 훈 씨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30대 직장 동료를
아줌마라고 부른다? 안 되죠. 아줌마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원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아가씨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3번, 에바 씨는 식당에서 일하는 50대 여자를 부를 때 아줌마라고 부른다. 그렇겠죠. 50대는 뭐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결혼을 했으니까 아줌마라고 부른다. 다이아르 씨는 나이가 지긋하고, 이거 나이가 지긋하다는 것은 많고, 점잖은 여자를 부를 때 사모님이라고 부른다. 사모님이란 뜻은 원래 사장님의 부인을 뜻합니다. 사장님의 부인.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좀 있고 점잖다, 예의 바르다, 이런 분한테는 우리가 사모님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자, 읽기 문제 또 보겠습니다. 아래의 질문을 보고, 자, 대답해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국 직장에서는 직함에 따라 수직 관계가 분명하지만, 직함과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며, 개인적으로 친해져도 직장 안에서는 대리님, 과장님과 같은 직함을 호칭으로 사용한다. 또한 오랜 시간을 함께 일하는 만큼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직장 동료 상사와의 점심 식사와 회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1번. 한국에서는 대인관계가 중요하므로 취직하면 가능한 오래 다녀야 된다. 이런 말 있나요? 오랜 시간 함께 하는 만큼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이게 좀 이런 말 없습니다. 좀 어색해요. 한국의 직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친하면 직함을 부르지 않아도 된다. 개인적으로 친해져도 직함을 사용한다. 불러야 되겠죠. 한국에서는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존댓말을 잘 사용해야 한다. 서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당연하죠. 4번. 한국 직장에서는 나이에 따라 수직 관계가 분명하다. 수직 관계가 분명하다. 나이가 아니라 직함에 따라. 자,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틀린 부분을 찾으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아래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은 틀린 거 찾아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줄 그으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드라마의 종류도 많다. 매일 방영하는 1일 연속극, 주말에만 방영하는 주말 드라마,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또는 수요일, 목요일에 하는 미니 시리즈 등이 있다. 공중파 방송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송에서도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다. 내용은 주로 사랑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는 국민 드라마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국의 드라마 중 일부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류 열풍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다 읽었죠? 드라마는 케이블 방송에서도 볼 수 있다. 어디 볼까요? 어디 있죠? 케이블 방송에서도 방영한다. 볼 수 있다. 네, 맞네요. 매일 방영하는 드라마는 미니 시리즈. 매일 방영하는 것은 뭐죠? 1일 연속극. 이렇게죠. 한국 드라마가 한류 열풍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심이 되고 있다. 맞고요. 한국에서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를 국민 드라마라고 부른다.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를 국민 드라마라고 한다. 틀린 거 하나 있죠?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28번까지 자, 중간 평가 샘플 문제를 풀어봤어요. 시험 문제 유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먼저 직접 풀어보고 자기가 어휘력이 부족한지, 문법이 부족한지, 한국 문화가 부족한지, 읽기 부분이 부족한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